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좀 더 집중적으로 시장 분석 그리고 오장 공략주 세워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현구간 시황부터 짚고 넘어갈 텐데요.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장 초반에 1.2%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간밤 엔비디아 급등의 반도체주,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름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선과 변압기 기업의 강세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상승폭 늘려가면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1.5% 상승하고 있고 2차 전지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부 바이오 기업들, 실적이 좋았던 미용기기 의료 쪽에서 상승 탄력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PSK 홀딩스의 급등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증설에 속도를 내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반도체 장비겠죠. 기대감 한껏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시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은 LS 일렉트리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있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자,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세를 조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어제 호실적에도 하락했던 실리콘2,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과 기관은 담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구간 시황 확인해 봤고요. 심도 있는 전략 김흥태 매니저와 지금 나눠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공략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전장 정리하면서 오후장에 대한 대비까지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금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전략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지표 한두 개로 미국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조심스럽긴 해요. 네. 근데 워낙 지표 발표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을 경험했고 지난주에 급락이 너무 컸던 터라 이번 주에 나오는 PPI, CPI를 많이들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PPI가 우리를 좀 환호하게 했어요. 물가 선행 지표다 보니 내일 나올 CPI도 저희가 우려를 좀 접어줘도 되는 건지 시장 전망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전략입니다. 수익을 챙기자라고 주셨는데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수익 난 부분에서 좀 매도하고 현금화하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어제 투심이 좀 자극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따라 가지고 반발 매수세라 좀 들어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수익 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길게 끌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 관점으로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공교롭게도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는 또 시장에 대한 휴일에 어떤 이슈가 또 나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서라도 일단 라그 한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관점도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어제 미국 시장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인데 특히나 또 반도체들에 대한 모습들이 그만큼 조정을 깊었던 것만큼 또 한번 오늘은 좀 투심을 자극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뭐 반도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의 자체가 올라오는 분위기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반도체가 올라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코스피 거래소 쪽에서 4천억 이상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역시나 개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아직은 매수하지 않고 관망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사실 CPI는 사실 그렇게 연준에서 크게 중요하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15일 날 발표되려고 하는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나타날 건데 그게 만약에 조금 더 부진할 경우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확실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기준을 놓고 보기 때문에 사실 CPI는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서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발표되는 게 소매 판매 지수인데 오늘 만약에 CPI가 뭐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요. 네. 어차피 저희는 내일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다행인가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만약에 그 다음날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만약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침체된 분위기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저희가 또 우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뭐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거라면은 차라리 현금 확보하다가 그 다음 이제 휴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대응해도 늦지 않고 어차피 금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강하겠지만은 또 한번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한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갈 가능성도 크니까 그 점을 좀 역이용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본격적인 회복으로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도 한번 받아봤어요. 바로 한번 볼게요. 분할로 매수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참 주식시장의 타이밍 싸움이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 반도체가 회복 탄성을 받고 계속 오르는 거라면 나는 어떡하지?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지 싶어요. 조언 주세요. 오늘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조금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뭐 그동안에 밀렸던 한미 반도체도 오늘 장중에 5%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차트만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별로 크게 영향력은 없어요. 네.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해서 뭐 올라온다 하더라도 크게 뭐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도 보여주고요. 반도체들도 그동안에 거의 한 3달 정도 이제 지난 5월부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 2달 반에서 3달 정도 긴 조정을 받았으니까는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진입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그 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올라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확인했다. 확인했으면은 슬슬 담아도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데 뭐 수익을 크게 뭐 날려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에서 반등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점을 역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리하면서 휴장을 앞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시작해보죠. 김응태 매니저님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쭉 한번 볼 텐데요. 알리코 제약부터 갑니다. 8월 12일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짧은 기간 안에 7%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조정인데 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알리코 제약이 당일날 좀 수익을 좀 나왔었어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제 낙태 관련 수혜주라고 보이는데 지금 해리스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뭐 차트 흐름상도 지금에서 뭐 바닥권에서 뭐 크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견고하게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제약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력을 기간을 좀 열어놓고 조금 더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또 등장을 합니다.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현대로템 52,000원 어제 달성하고 수익률로는 17%입니다. 2차 목표가 가볼까요? 2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55,000원 정도를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네. 사실 2차 목표가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신고가 영역을 갔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55,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5,000원에서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6만 원까지 바라볼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자리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저점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만약에 누렸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가져와서 신규를 편입할 테니까요. 아직은 보유자분들은 보유하면서 55,000원 이상까지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STX 그린 로직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STX 그린로지스를 제가 사실 이 종목을 16,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16,000원, 저는 16,000원인 줄 알았는데 16,500원인데 좀 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이 300원이 모자란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해치성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해운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나타날 거고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전면전에 대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지만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해운 업종들에 대한 해치성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일단 목표가 16,500원까지는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편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볼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은 편입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고 계세요. 6월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8월부터 다시 좀 꿀통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그런 수혜주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천연가스 관련된 공목들이 올라왔을 때 한국가스공사도 올라왔는데 일단은 큰 틀 안에서 대왕거래 프로젝트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아마 8월 넷째 주가 되게 되면은 해외 기업에 대한 참여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계 지질학회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아마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연관된 연구들이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보여져. 그 외적으로서 10월 달, 12월 달에 국내 기업에 대한 데이터 전망이라든지 12월 달에 이제 시추할 수 있는 탐사 시추 착수가 들어갈 건데 그 기간까지에 대한 일정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가 턴어라운드 시점이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 보여지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6만 원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1천 원 잡도록 할 테니까요.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참 오늘 기사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호재가 있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가늠이 네. 안 되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랩지노믹스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입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제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해외 진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이제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기업은 과거에 미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했는데 역시나 아직은 좀 불발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최초로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랩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LDT라고 해서 랩 자체 개발 테스트라는 건데 그 안에 RPB 에센셜이라는 이제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체 개발한 테스트로 인해서 FDA 승인 허가 없이 본격적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국내 최초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랩지노믹스가 그동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상승했던 모멘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가 증가되니까는 이런 진단 키트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라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렸는데 사실 이 랩지노믹스가 갖고 있는 자본력도 꽤 많이 있어요. 자본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는 좀 튼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 흐름상 지금 4,000원도 채 안 되는 모습인데 네. 사실 이 종목이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반토막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재료 자체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품절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8월 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확진자가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 더 주가가 탄력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정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고점 라인 넘어가는 4,500원, 손절가 라인은 3,1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국 진출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해진다면 100배 성장을 시작일 뿐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 게 바로 랩지노믹스입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 2차 전지가 오르면서 뭐 약속이라도 한데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지노믹스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8%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7에서 지금 9%까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저희는 기대하면서 목표가 4,500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도와드릴게요. 오늘 김응태 매니저님이 두 종목 편입하셨고요. 한국가스공사와 랩지노믹스였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밴드를 통해서 또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은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전날에 든 미국 시황에 대해서 기사라든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한 이슈를 올리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올려드리니까요. 그 점을 정보들을 많이
많이들 활용하셔서 많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도 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하셨다면 성공의 길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밴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무료 방송이 갑자기 생기는 날도 있어요. 그게 밴드에 공지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휴장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